자, 먼저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3대 지수 모두가 다 하락세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기는 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를 좀 보시면 0.4% 하락을 했고요. S&P 0.2, 나스닥 지수도 0.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등락폭은 크지는 않았지만 그 시장을 자주주했던 그 이슈가 약간은 조금 찝찝한 뭐 그런 이슈이긴 합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뭐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4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1.2% 상승을 했고 나머지 S&P나 뭐 나스닥은 상승세로 전환을 한 건데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었죠. 일단 금요일날 보면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을 했습니다. 빅뱅크, 뭐 JP 모건이라던가 뭐 시티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소매 판매 지표가 있었고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뭐 호황제가 많이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는 꺾이고 기대 인플레는 급등을 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어떤 맥이 있는데 그 맥이 또 이제 빠꾸르한 뭐 그런 느낌인데요.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3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를 기록을 했습니다. 2월 대비해서 이 소비가 1%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전월에는 마이너스 0.2였고 시장의 예상은 마이너스 0.4였으니까 소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위축이 됐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였죠. 물론 일부에서는 이 3월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 이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영향이 있다. 그래서 그 뭐 에너지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면 이 소매 판매 감소율이 하락률이 한 마이너스 0.3 정도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영향을 미친 거지 소비가 갑자기 급격히 하락한 것은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다만 이 수치 자체로 딱 봤을 때에는 미국 경제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지만 미국은 소비를 통해서 돌아가는 국가인데 아무래도 이 소비 지표가 확 꺾인 것으로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이 수치 자체로 딱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오면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악재였고요. 또 두 번째는 4월 미시간대가 집계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봤더니 1년 기대 인플레, 그러니까 1년 동안 물가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해? 라고 해서 집계한 게 보니까 4.6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월에 3.6이었고 시장에서는 한 3.5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게 4.6으로 거의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은 물가가 1년 내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투자 심리를 확 위축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표가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옆에 도표를 좀 보시더라도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쭉 하락 흐름들이 좀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 4월에 기대 인플레이션 쭉 올라가는 거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지표에 대해서 아예 무시해도 돼 라는 게 아니라 요게 힘을 실어주는 월가의 멘트들이 또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 이 최고 투자 책임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이제 3월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도 그렇고 물가가 많이 둔화가 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 이유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제가 계속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는데 이는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어. 일단 감산 얘기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4월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어. 그러면서 더 큰 우려는 근원 물가가 완고히 높다라는 거야. 우리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헤드라인 물가 지표는 많이 감소를 했는데 둔화가 됐는데 근원 물가가 여전히 좀 견고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근원 물가에는 에너지나 식품 가격이 빠진 거니까 실제적인 물가의 어떤 추세는 근원 물가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완고히 높다라는 점에 있어서 인플레 압력이 완전히 잡혔냐?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기대 인플레마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분위기들이 시장에서는 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증시는 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시간대가 집계한 것 외에도 뉴욕 연방은행에서도 기대 인플레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도 10월 이후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맞물리면서 물가 압력이 우리는 완화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왔고, 그러면서 연준에서 5월에 25bp 인상하고 이제 멈출 거야 라고 했는데 이거 6월에도 한 번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여기에 베팅하는 확률이 아직까지는 뭐 10%대니까 낮기는 합니다만 4%에서 16%로 이게 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좀 살아났던 그런 금요일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뱅크들이 실적의 포문을 열잖아요. 근데 이제 JP 모건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7.6% 올랐습니다. 실적 잘 나왔어요. 근데 JP 모건뿐만 아니라 뭐 시티그램, 웰스파고 얘들이 다 이제 빅 은행들인데 얘들이 뭐 매출액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다 뭐 JP 모건만 보더라도 매출액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EPS는 52%나 급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도 다 웃돌았어요. 시티도 다르지 않아요. 이 증가폭은 뭐 JP 모건보다는 덜 하지만 뭐 12%, 8% 늘었고 예상치 상회했고, 뭐 웰스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JP 모건은 많이 오르고 웰스파고는 약간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우려는 그거인 것 같아요. JP 모건도 은행업계 혼란이 위험을 좀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아주 심각한 뭐 경기 침체를 얘기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금융 여건의 이런 긴축, 그러면서 우리는 신용 경색이라고는 안 할게, 그냥 금융 여건의 긴축이라고 할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대출 조건 강화하고 뭐 이런 부분이겠죠. 이게 아무래도 불안 가능성을 좀 높인다라고 언급을 했고, JP 모건이 실제로 대선 충당금을 더 많이 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경기 침체, 금리 상승 이렇게 되면 이 대출을 받았던 이 채무자들이 상환을 못하는, 그러니까 디폴트, 부실화 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권이 실적은 금리 상승이 되면 은행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대 마진이 늘어나고 이자 수익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뭐 또다시 확인이 됐는데, 근데 지금 몇 개 분기 연속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안 좋은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만, 근데 계속 그 침체 시기가 뭔가 미뤄지고 있는 흐름들은 나오는데, 뭐 이런 멘트들이 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 은행들은 괜찮겠지만 다른 기술 기업들이나 이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는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뭐 전망치들이 나오는데, 매출은 뭐 비슷하거나 소폭 줄어들거나 하겠는데 기업들의 마진이 많이 감소할 수 있어라는 우려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실적과 전반적인 S&P 500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그 체감, 눈높이 이게 조금은 좀 다른 뭐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은행들 좋을 거는 알았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도 또 있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들 또 봐야 될 텐데, 경제 지표는 사실 주택 관련 지표들이 이번 주에는 줄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주택 관련 지표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약간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은 이 실적이 핵심 야마가 될 것 같은, 핵심이 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주택 관련 지표, 베이지북 정도 발표는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실적 발표 어떤 기업들이 하는지 봤더니 뭐 빅뱅크들 금요일 날 1차로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뭐 찰스 수업까지 애들이 이제 월화수에 걸쳐서 실적을 줄줄이 이제 발표를 하고요. 우리들이 이제 주목할 기업들, 넷플릭스가 18일에 하고 테슬라가 이제 19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AT&T 통신사도 하나 발표하고 21일 금요일에는 P&G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아마도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크레딧 스위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1분기에 이 매출, S&P 500 기업들의 매출은 한 1.7% 증가할 거야. 하지만 기술 진영들은 오히려 매출도 감소할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마진인데
마진이 아마도 한 10% 정도 예전보다 좀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이 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적은 약간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들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계속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